네, 2부에서는 연출, 배우, 시야 등에 대한 각자의 후기를 또 이야기를 해볼 생각인데요. 먼저 각자 인상 깊었던 연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저는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1막의 날 혼자 두지 말아요 넘버와 2막의 행복은 너무도 멀리해 라는 넘버를 부를 때 정자와 배가 나오는 연출이 가장 좋았습니다. 특히나 동그랗게 돌아가는 무대 장치 위에 배를 올려 꼭 배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한 것과 연기로 물을 표현해낸 연출이 정말 좋았고 1막의 날 혼자 두지 말아요에서 반짝이를 이용해 물을 뿌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준 것도 정말 좋았어요. 또 같은 연출인데도 1막과 2막의 가사가 대비된다는 점도 정말 좋았는데요. 1막에서는 요제프와 엘리자벳이 서로에 대한 사랑을 노래한다면 2막에서는 사랑으로는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노래하거든요.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인물들이 노래를 부르지만 전혀 달라진 가사가 그들의 상황에 더 몰입시켜줬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엘리자벳이 죽는 장면이 좀 인상 깊었는데요. 그 시대에는 허리가 얇은 것이 이제 미의 기준이었어서 코르셋으로 허리를 졸라매는 것이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엘리자벳 또한 평소에 허리를 과하게 졸라매서 비틀거리거나 힘겨워하는 일이 잦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루케니가 엘리자벳을 찔렀을 때 시녀는 엘리자벳이 평소와 같이 코르셋 때문에 비틀거린다라고 생각을 했고 엘리자벳 스스로도 감각을 잘 느끼지 못해서 자신이 찔렸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시녀가 코르셋을 좀 풀어주고자 옷을 풀었을 때야 엘리자벳이 찔렸다는 것을 인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미 늦어버려서 엘리자벳은 유언 하나 남기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 장면을 볼 때 왜 찔리는 것을 느끼지 못하지?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비하인드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 얘기는 이거 촬영하면서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전 추가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저는 인형극 연출이 정말 좋았거든요. 그 인형극으로 결혼 1년차부터 3년차까지의 과정을 빠르게 설명해주잖아요. 그때 본 엘리자벳의 결혼 생활이 참 안쓰럽더라고요. 악한 시어머니와의 고부 갈등과 우유부단한 남편 사이에서 정말 인형처럼 남의 의지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을 짚어준 장면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보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또 엘리자벳 하면 아름다운 의상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특히 내내 검은 옷을 입고 등장하는 죽음, 토드가 엘리자벳을 맞이할 때 화이트 의상을 입고 등장을 하는데 그 연출에서 저는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엘리자벳도 죽음에게 갈 때는 겉옷을 벗고 하얀 원피스로 서로를 마주하고 노래를 부르고 입맞춤을 하는데 오히려 엘리자벳에게는 현실이 어둠이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배우, 페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번 콘텐츠를 위해 저희가 나눠서 각자 다른 페어로 보고 왔죠? 어떤 페어로 보고 오셨나요? 저는 옥주연, 노민우, 박은태, 민영기 페어로 보고 왔습니다. 근데 저는 옥주연 배우를 3년 전에도 엘리자벳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다시 너무 보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엄청난 성량도 물론 있었지만 16살부터 60살까지의 그 시간의 흐름을 너무 잘 표현을 해주셨던 게 인상 깊어서 다시 한번 보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나 그 흐름을 너무도 잘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노민우 배우 같은 경우에는 이번이 첫 뮤지컬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미지가 또 치명적인 이미지가 너무 잘 어울렸던 배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옥주연 배우와 그 노민우 배우의 그 엘리자벳 토드의 페어가 강인한 엘리자벳과 치명적인 토드 이런 느낌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옥주연 배우와 민영기 배우의 페어업도 너무너무 좋았는데요. 특히 행복은 너무도 멀리에에서는 그 민영기 배우의 사랑해 라는 가사가 너무 절절하고 애처로웠고 또 그를 등지고 안 되는 건 안 돼 라는 엘리자벳의 그 대사가 너무 단호해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떤 페어 보고 오셨죠? 저는 이지혜, 김준수, 박은태, 민영기 페어로 보고 왔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지혜님이 연기한 엘리자벳이 정말 놀라웠어요. 특히나 어린 시절의 엘리자벳을 너무 잘 표현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성량이 너무 좋으셔서 나는 나만의 것 넘버를 부를 때는 엘리자벳의 강한 의지가 온몸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넘버를 듣고 나서는
그 전율에 한참을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준수 배우님의 죽음과 박은태 배우님의 루케니도 정말 좋았는데요. 김준수 배우님의 허스키한 목소리와 죽음의 숨소리가 정말 잘 어울려서 죽음이 내는 특유의 숨소리를 들을 때마다 음산해지는 기분을 한껏 느낄 수 있었고, 박은태 배우님의 루케니는 정말 깔끔 그 자체라 더욱 집중해서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딕션도 그렇고 음정도 그렇고 왜 사람들이 이 박은태 배우님의 뮤지컬을 계속해서 찾아보는지 알게 됐던 뮤지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실 민영기 배우님에게 가장 푹 빠졌는데요. 민영기 배우님이 연기한 이 요제프를 볼 때 사랑에 목마르고 사랑받지 못해서 메말라가는 사랑꾼이 보였어요. 특히나 한평생을 사실 어머니 소피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던 그가 소피의 말을 거역하고 엘리자벳의 편을 들 때는 정말 너무 멋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인지 그가 엘리자벳의 사랑을 원하고 바란다며 이야기할 때는 정말 안타깝고 더욱 슬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민영기 배우님은 그런 부분을 정말 잘 살려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지혜 배우님과 김준수 배우님의 페어 합도 너무너무 만족스러웠고, 이지혜 배우님과 민영기 배우님의 페어 합도 정말 좋아서 다시 공연이 돌아왔을 때 이 페어대로 돌아온다, 다시 볼 의향이 있냐 하면 저는 볼 거다 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페어뿐만 아니라 좌석도 각자 다른 곳에서 보고 왔잖아요. 어떠셨어요? 저는 1층 좌블 6열 8번 R석에서 보고 왔는데요. 제가 오페라 글라스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들의 표정이 너무 상세하게 잘 보였어요. 저는 뮤지컬을 볼 때 배우들의 표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평소에 관극을 할 때도 최대한 앞에서 보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인지 6열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가 앞열이긴 하지만 좀 사이드 블럭이었기 때문에 가장 좋아하는 넘버인 나는 나만의 것 3중창에서 엘리자벳이 등장할 때 그 요제프의 간절한 표정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루케니가 관객석으로 직접 등장하는 키치를 1층은 누구보다 잘 즐기실 수 있습니다. 2박 시작 넘버인 키치를 기대하신다면 꼭 1층에서 관람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층에서 관람을 하니까 전체적인 연출을 보기는 조금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그게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현장감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 또 배우의 표정을 자세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께 1층을 추천드립니다. 또 어떠셨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돈을 주고 보기에 합리적인가에 대해 알려드리기 위해서 2층 중불 2열과 2층 좌불 2열 두 군데서 관람했는데요. 사실 뮤지컬 관극을 하면서 처음 2층 좌석에 앉았던 거라 걱정했지만 저는 생각보다 굉장히 만족하고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특히 중불은 전체적인 그림이 정말 잘 보였고 안 보이는 사람 없이 공평하게 눈에 담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음향도 또렷하게 잘 들려서 그것도 너무 좋았고요. 하지만 저도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같은 2층임에도 불구하고 좌불은 음향이 별로 좋지 않았고 시야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좌불에서 더 안 보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중불에서 안 보이는 장면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2층은 외줄타기 장면이나 죽음이 등장하는 장면들이 저희가 그들보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다 보니 이제 그 장면들이 1층에 비해서는 극적으로 보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날 3층에서 관람한 친구에게도 후기를 물어봤는데 2층과 마찬가지로 확실히 무대의 전체적인 부분이 보여서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음향도 크게 아쉬운 점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다만 2층보다도 더 높은 높이에서 보다 보니 이 현장감이 너무 없어서 무대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다고 했고, 또 너무 많은 것들이 보여서 마치 전지적 신시점에서 뮤지컬을 보는 것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층의 경우 연출이나 그게 전체적인 것을 보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현장감이나 참여하는 느낌을 느끼시고 싶은 분들에게는 1층을,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이니까 뮤지컬을 보고 싶지만 가격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에게는 3층 자리를 추천해 드리고 싶네요.
네, 저희가 여기까지 엘리자벳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특히 이번에 다룬 뮤지컬 엘리자벳의 경우 제가 봤던 뮤지컬 중에서도 만족도가 정말 높은 뮤지컬이라 다시 돌아온다면 저는 꼭 시간 내서 다시 보러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저도 손에 꼽을 만큼 엘리자벳 너무 만족스러운 뮤지컬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엘리자벳도 엘리자벳인데 그의 아들인 루돌프도 또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그런데 EMK 뮤지컬 중에 더 라스트 키스라는 뮤지컬이 루돌프의 일생을 또 다룬 뮤지컬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직 언제 돌아올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더라키가 나중에 돌아온다면 저희가 또 관심 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때는 저희가 더라키 리뷰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0주년 기념 공연을 끝으로 아쉽게 막을 내리는 뮤지컬 엘리자벳. 하지만 또 다른 연출로 금방 돌아올 테니 그때까지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보고 싶으신 뮤지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저희의 첫 번째 콘텐츠 오픈뷰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